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토 정상회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데 먼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오염수 논의는 지난 5월 7일 날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이제 거론이 됐었죠. 네. 지금 이제 이 최고위급에서 이 오염수 문제를 다룬다라는 부분들은 그 시기적 측면에서 의미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국제기구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의 입장을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상당히 뭔가 좀 매듭이 풀려가는 그런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빨리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도 이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간다는 문제는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양국의 최고위급, 즉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제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마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외교발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짐작이 되는데 뭐 이렇게 흘러나왔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의제로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미루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앞으로 어떤 얘기가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아침에 뭐 북한의 ICBM이 발사가 됐습니다만 네.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뭐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오염수 문제가 양쪽의 입장이 극도로 예민한 그런 상황이다 본다 그러면은 공통점으로 국제기구 즉 IAEA가 이야기한 과학적 검증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통성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아마 매듭을 지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고,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뭐 태평양 연안 국가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도 여러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해소시켜주는 원칙으로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해법적 제시 또는 어떤 방안의 제시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우리 쪽으로도 입장으로도 지금 아시다시피 야당의 지속적인 그 어떤 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본 쪽에서도 이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본 기시다 총리 메시지를 좀 기대하는 쪽 또 그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배종호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지금 방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또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구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뜻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할 경우에는 지금 국민들의 이제 80% 안팎이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 때 그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IAEA 최종 보고서를 존중한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 종합 검토 결과도 지금 이제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보다 좀 확실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알프스 이 단속을 좀 더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핵종 검사 관련해서 5개 추가 핵종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조치를 요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된다라는 말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칙론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지만은 이제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들의 50% 이상, 54%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는 이제 37%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 개인적으로 일단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좀 전달하고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확실하게 가시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방류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따라서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류를 용인하는 것으로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거기까지 간다면은 상당 부분 국내에 역풍이 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교에 좀 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80%가 여기에 반대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야당의 입장이니까 충분히 뭐 그런 공세가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 용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정부는 뭐 일관되게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이 한덕수 총리도 그렇게 국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는 오염수 방류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여기서 후쿠시마산 해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부의 공식적인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일본의 입장에 서서 그 편을 든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윤석열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외교적인 정책 방향 이 부분들은 뭐 야당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입장이니만큼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외교적 관계는 감정적 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한일 관계라는 부분들이 다소의 민족적 감정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지만은 외교는 상당히 실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을 이끌어가고 통치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성향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정치적 신뢰에 의해서 좌고우면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좀 더 보다 큰 그림에 대해서 입각을 해서 이 부분을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본다 그러면은. 오염수 문제가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과학적 검증에 대한 부분들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기관에 어떤 제3의 독립기관이 있다든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제기를 한다든가 또는 다른 제3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IAEA라는 것이 유엔산의 독립기구로서 원자력에 대해서는 최고의 세계 최고 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방류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여기 해양에 대한 오염된 부분도 극히 미미하다라고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야당의 입장도 이해는 됐습니다만은 야당이 국가의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국민들에 대해서 불안을 조장한다거나 국민들을 참 어렵게 하는 그런 상당히 국민을 볼모로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행동 자체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선에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뭐 해양수산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친구들 또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고 진짜 이게 해산물을 먹으면은 문제가 생기는지 이렇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기구 국제기구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제3의 권위기관으로부터 문제에 대한 핵심을 들고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든지 그러면 어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 납득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어떤 얘기도 없이 다소 오염수 방류를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이 이게 핵폐수다. 이런 어떤 정치적 형태로 몰고 나가니까 여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 사견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뭐 오염수 방류 자체가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방류하지 않겠느냐? 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치적 쟁점은 차치하고더라도 이 부분에 분명한 퇴로를 찾아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떤 물증과 어떤 객관적 자료가 없이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가져가느냐? 어민들만 가져간다는 겁니다. 네, 배정 교수님.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뭐 너무 많은 얘기를 설교하듯이 하니까 좀 조목조목 차근차근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불안이 왜 일어나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그 오염수를 일본이 방류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 일본 어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는 따라서 민주당이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 제공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해양에 방류하지 말고 고체로 보관하는 그런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방류를 하더라도
인접 국가들의 어떤 참여하에 동의하에 방류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IAEA 말고 무슨 다른 대안 기구가 있느냐라는 얘기와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 또 국제해사기구, 또 유엔 인권이사회 등이 공동으로 다른 인접 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검증을 하자라는 그런 대안도 있기 때문에 IAEA만이 유일한 검증 국제기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번에 이제 IAEA의 최종 보고서 같은 경우는 부실 보고서예요. 자기들이 3차례 시료 검증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차례밖에 안 했고, 환경 시료 분석을 아예 한 차례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알프스 성능 검증은 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이거야말로 비과학적인 그런 보고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 54%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IAEA 보고서에 허술한 것만 가지고 방류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과학적이고요. 지금 이제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지금 누가 감정적으로 가고 있죠? 지금 막무가내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괴담으로 선동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야당이 80% 국민들의 우려를 대변하면 그게 선동입니까? 그리고 사실상 용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받아들여도 된다. 심지어는 뭐 수조 물까지 먹으면서 먹방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선동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이성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저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과학적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그로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과학자가 아니거든요. 국제 정치학자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와서 자기는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수영할 수도 있다, 이런 거야말로 비과학적인 태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도 야도 좀 당리당략적으로 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공동으로 좀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대처를 했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염수와 관련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에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예타를 통과한 이 고속도로의 원안을 왜 바꾸느냐, 그렇다면 종점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밝혀라, 경위를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토부에서는 예타안보다 이 대안이 교통분산이라든가 환경에서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안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안이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것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는 노선 변경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진한다면 대안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결국에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의혹이 핵심이 대통령의 처가가 개입한 이권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고속도로 원안 근처, 종점 근처에 민주당 인사들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 게이트가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여야 간 이 사안을 놓고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배종훈 교수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요, 갑자기 이 7년 동안 추진해왔던 대형 북책 사업, 네. 1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이제 바뀌니까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 7년 동안. 그럼 이제 법과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해왔는데 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시점입니다. 바뀐 시점이 언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 3월 9일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인수위에서 또 이게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다음 이제 국토부에서 용역을 요청했던 그 민간 업체가 최종적으로 종점을 바꿨는데, 그 바뀐 종점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의 처가 일가가 축구장 3배나 되는 그런 이제 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시점이 갑자기 대선 이후에, 그리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뀐 땅에 고속도로 종점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에 땅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야, 그렇다면 이거 뭔가 게이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리한 지적이다라면은 정부 여당에서는 무리한 지적이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밝히면 되는데, 왜 국토부 장관이 단독으로 이거는 완전히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유는 야당이 문제 제기하니까. 그래서 야당의 사과가 없으면은 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는 야당에서 문제만 제기를 하면 하루아침에 국책 사업을 그렇게 포기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권한이 과연 이게 주무장관에게 독단으로 있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두 번째 합리적 의심은 그렇다면 혹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꼬리 자르기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국책 사업은 하루아침에 이걸 바꿔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민 내지는 해당 지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것이 반영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구체적으로 주민 공청회를 연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결정이 돼야지 만약에 주무부처 장관은 혼자의 단독으로 해서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정말로 미개한 나라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 웬만하면 국토부 장관이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정치적 공방을 벌인 이유, 그 배경 자체가 대체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행태가 하도 심하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냐. 이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게이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면 대형 비리 사건을 이야기할 때 게이트입니다. 이 문제가 뭐 게이트가 될지 앞으로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이 말이 어떻게 책임질지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민주당이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이 양평에 대한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너무 막 던진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만히 보더라도 그래서 이렇습니다. 대형 비리에 대한 부분, 대형 의혹 사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원초적인 물음은 이겁니다. 이익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이익이 발생하느냐, 정말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느냐, 아니면 여기에 개발 이익이 엄청 났느냐, 대장동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이 개발 이익, 또 여기에 대해서 땅이 어느 쪽에 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익이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 봐야 되겠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땅, 글쎄요,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게 제시입니다. IC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어떤 땅 개발 효과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고속도로에 연계되는 것이고 입출입 부분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개발에 대한 여지, 땅값 상승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돌아가겠느냐? 이 부분은 미지수라는 거죠. 천문학적 숫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편익이 돌아가는지도 확실치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시로 인해서 땅값 상승이 있었던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발생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지금 이익을 발생하고 있느냐? 정치적 이익으로 민주당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정치적 이익이 그걸로 가져가니까 민주당이 이 사건을 유발시킨 거에 맞다.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지금 의혹을 제기한 대로 의혹 제기는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그 누구도 부당한 영향을 누가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땅이 거기 있고 또 시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바뀌어졌으니까 그렇게 됐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영부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야당이 표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명확하고 객관적인 거 없이 정치 수사를 통해서 땅이 거기 있으니까 개발 이익이 그걸 가져간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종점을 받겠지 않냐. 수천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세 번째로. 이게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는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에 정무팀장을 일했습니다. 작년 3월이죠. 3월 9일 날 당선됐으니까 이것이 7월 달에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인수위 구성하고요.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겠죠. 분명히. 그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체제 하에서 문재인 정부 안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일을 해왔는데 인수위 기간 동안 국토부에 어느 누구에게 누가 이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위 이야기해서 시쳇말로 믿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하고 싶어 하더라도 누가 믿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종점 변경하라 이 큰 계획을 큰 비리를 지시를 할 수 있겠냐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그러면 5월 9일 날에 취임식을 하고 청문회 끝나서 원희룡 장관 취임하고 이 상태에서도 내부에 대한 조직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리를 저지른다? 그리고 이게 땅에 대한 노선을 변경시킨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희룡 장관이 장관으로 갔습니다. 원희룡 장관 대권의 꿈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압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땅이 거기 있으니까 종적을 바뀌어서 여기에 편익을 줬고 이익을 줘야 되겠다? 원희룡 장관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지금은요 미디어가 엄청납니다. 개인 유튜브까지 하면요 10,000개가 가깝습니다. 보는 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주당이 의혹 제기하는 건 야당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일리가 있다 또는 뭐 합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는 눈이 옛날과 다 다릅니다. 그런 올드한 방식으로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하기가 이미 세상은 너무 바뀌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그것 때문에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조 원짜리를 설계 배경을 해서 그렇게 총장을 바꿨다. 여기에 이해적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면 그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녹취라도 가져 나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서류를 갖고 나오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2개월 뒤에 7개월 만에 2개월만 바뀌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저는 제가 청와대에도 근무했고 정책사이드에서도 일을 봤습니다만 2달 만에 이것을 바꾸는다? 전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정치적으로 올드한 방법을 통해서 이게 정쟁화시키고 여기다 여론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좀 짧게 보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3월 9일 날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 영역업체 선정을 3월 15일 날 합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3월 18일 날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업체가 변경한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그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시점이 이제 5월 10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왜 하루아침에 바뀌었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양평군에서 변경을 요청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양평군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영역을 준 민간 업체에서 최종 종점을 양섬에서 강상면으로 바꾸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완전히 자살골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얘기하고는 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익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얻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고속도로 종점이 생기면은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는 거는 상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지수라고 넘어가는 거는 말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양보한다 해도 그렇다면은 왜 그러면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루아침에 이거를 바꾸냐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자책골이고 아무런 이익을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께서 뭐 여러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교수님이 요즘 토론을 하시는 거 보면 자꾸 상대방에게 자주 대묻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궁금한 좋습니다. 대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렇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한 것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왜 제가 먼저 비판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죠. 장관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실과 협의가 됐는지 그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실과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은 어쩌면 대통령실이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 그러면은 사업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지시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정치적 부담이 대통령실로 그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장관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면은 잘했다고 보는 것은 뭐냐라고 보면은 이건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따질 때요. 이 절벽 끝에 가면은 이게 잘잘못이 안 따집니다.
원래대로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소위 이야기하면 절벽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원희룡 장관은 이 극단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봤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고 간다 그러면은 물론 뭐 패러다임 전환이라든가 뭐 어떤 프레임 전환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유식한 말을 쓰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끌려간다라고 아마 원희룡 장관 판단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평군 쪽의 국민들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라고 뭐 얘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고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왜냐 그러면은 피해 자체가 자칫하면 양평 국민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그걸 볼모를 했느냐? 볼모 자체는 민주당이 잡은 거죠. 왜냐 그러면 이 자체가 문제 자체가 게이트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도 해결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국정조사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치 수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면요. 그렇게 따지면 논리적으로 야당의 문제제기 한마디에 의해서 대형 국책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현 국정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야당에 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좀 어불성설고요. 따라서 이 문제를 좀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금 민주당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의 자책골을 던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하고 단판 토론하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는 국정조사에 빨리 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된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된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정치적인 그런 공세를 취한 것이다라는 것이라면은 더더욱 국정조사에 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역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김건희 여사 게이트라면은 그 부분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여야가 모두 다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국정조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당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얘기가 나올 때에도 우선은 이 사태의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등을 통해서 현안에 대한 진상부터 알아보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좀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역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이 국정조사의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예상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글쎄요, 뭐 내심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러를 걱정해야 될 시기일 것 같아요. 게이트를 규정을 했는데 그게 상응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게이트를 규정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좀 더 버퍼링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면은 결국 국정조사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질기고 또 공방전은 또 치러야 됩니다. 여야 간에. 그래서 국정조사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러지 않느냐라고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바로 민주당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국정조사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여당 입장. 왜 못 받아들이냐? 간단합니다. 총선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 국정조사가 실행하게 되면은 김건희 게이트 자체가 고정화되고 확립화됩니다. 확고하게. 그렇게 오해가 소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위 이야기하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 자체가 힘을 받게 되죠. 그럼 정치적 이익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여당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국정조사 받겠냐고요. 그래서 던져놓고 받지 않으면 국정조사 하겠다. 그래서 여론몰이 하겠다. 이게 정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대통령 영부인에 관여된 게이트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단순히 종점에 땅이 있다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게이트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제3의 증인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정말 뭔가 녹취록이 나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게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김건희 여사 땅이 있었기 때문에 종점으로 이익이 기대된다. 종점을 옮겨서.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국가에 대한 이익이 뭐겠습니까? 총선에 대해서 이기고자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라도 이기겠자 하는 그건 민주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거 여당이. 네.
오늘 오염수 공방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진행되는 주제이니만큼 두 분께서도 뜨거운 토론을 진행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